자, 어떤 x값 넣어야지 0보다 커져? 뭐 이거 알파 베타야. 뭐 어떻게 넣어야 돼? x값.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커지려면 어떤 값 넣어야 돼? x값. 응? 아니 이거 어떤 x값 넣어야 되냐고. 요런 거 넣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x값 넣어야지? 아니야? 그럼 표현해봐. 어떻게 돼? 우리 하율이가 표현해봐. 어떻게 돼? x 해 어떻게 나옵니까? 양수 넣으려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는 크다. 이게 근이에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x값 범위를 넣으면 0보다 커지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외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얘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야지 0보다 커지냐? 온주는 뭐 넣으냐? 뭐라고요? 얘는 해가 뭐가 나오냐? x 0보다 커지려면 어떤 넣어야 돼? 알파 빼고 다 돼요. 그치? 알파만 0이죠? 알파만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해가지고 쓰라는 얘기예요. 외워서 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그래프를 다 표를 채워야 되는데 외워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해서 채우라는 거야. 그게 개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도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근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것들을 이 표를 다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다니냐 안 떠다닌다? 떠다녀야 돼. 이번 단원의 문제를 푸는데 이 그래프가 안 떠다니잖아요? 그럼 제대로 푼 게 아닌 거야. 이게 머릿속에서 다 돌고 있어야 돼. 그래프랑 같이.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를 푸는데 이 그래프가 안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푼 게 아닌 거야. 다 어떻게 푼 거죠? 외워서 푼 거야. 당연히 응용으로 가면 다 망해. 절대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외우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왜 그런지 다 직접 해보고 이해가 됐어도 이해됐다고 집에서 안 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 영상을 본 다음에 연습 안 해본 놈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당연히 시험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이해가 됐으면 집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런 시간이 없으면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요. 축구도 잘하고 싶으면 하면 되거든요. 안 해요. 그 결론은 어떻게 한다? 시간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유튜브 영상은 좀 잘 돼 있잖아요. 보고서 기본기 연습하고 내가 따로 그 다음에 실전에서 써본다 안 써본다? 써보는 거죠. 그럼 느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보지도 않고 봤지만 연습하지 않아. 안 늘어요. 실전에서 아무것도 연습 안 했는데 보자마자 할 수 있다. 그럼 천재인 거예요. 아닌가요? 보자마자 하면 천재 아니에요? 막 드리블 한번 딱 가서 배우는데 보자마자 해. 천재죠. 당연히 연습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얘는 해가 뭐가 되겠냐, 하열아? 그래, 모든 실수라고 보죠. 이거를 다 채우는 거야. 자, 0보다 커 나왔다. 이거 해 뭐가 되겠냐? 준영아. 자, 꺼나갔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꺼나갔다 되겠죠? 얘는 0도 포함이 되네,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자, 이거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걸 다 채우는데, 음수일 때 위로 블록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냐면 위로 블록이어도 x수가 두 장 만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한 장 만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것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자, 이거보다 작을 때. 이거 뭐냐? 해 뭐 나오겠냐? 이거보다 작을 때. x값 범위. 첫 번째 그래프요. 어떤 거 넣어야지 0보다 작게 나오냐? 어느 x값 넣어야 돼? 알파보다 크고 베타. 이게 해. 이게 끝인 거야. 그럼 얘는 작은 거 대입해서 나오는 게 있냐? 없어요. 해가 없는 거야. 얘도 당연히 해가? 뭐 대입해도 음수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x가 불러도 안 나와. 얘는 뭐 이제 등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거를 이해해서 채우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이에요. 외워서 채우라는 게 아니야. 만약에 외워서 채우게 가르쳤다면 다 잘못 가르칠 거예요. 뭔가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쳤던지, 배운 놈이 잘못 배웠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당연히 해는 하나 나오죠. 0일 때 딱 하나 나오네요. 특수하죠. x가 뭐일 때 해죠? 알파. 알파 때만 여기, 다른 건 0보다 작은 거 나오지가 않아요. 해가 없습니다. 특이할 때가 있잖아. 특이할 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모든 실수.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은 끝난 거예요, 2차 부등식은. 개념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럼 곧바로 뭐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곧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 끝이기 때문에. 이 개념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정확히 나와 있어서 내가 연습을 다 해보는 거죠. 뭐 난 공부를 좀 별로 안 했다. 그럼 A 스텝부터 다 푸세요. 내가 A 스텝은 안 풀어주긴 하지만, A 스텝은 안 풀어주긴 하지만, 나는 지금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사람들은 A 스텝부터 다 푸시면 돼요. 이 기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되었으니까 문제를 몇 개만 풀고 좀 쉽시다. 일단은 A 스텝은 안 풀고 134페이지로 가봅시다. 134. 자, 이거 너무 어렵냐? 이거 하율아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있겠어? 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부터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잘. 학교는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도 여기서 이해가 됐다면 학교 수업도 잘 들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반복이 엄청나게 중요해. 상위권 애들로 갈수록 반복 횟수가, 뭐 많이 하는 애들 한 20번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반복을 많이 하는 애가 압도적으로 잘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겠죠. 한 번 배웠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된다. 이게 뭐 아주 오만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다시 개념 복습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것들이 반복돼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아예 책을 안 봐도 슬슬슬 나올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책을 보고 있다. 아직도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개념을 건너뛰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념이 완벽해지면 응용은 자연적으로 돼요. 자연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개념이 된다는 얘기가 어려운 문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되면. 근데 개념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해요. 자, 924번을 보고 쉬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가 2개가 나오겠고요. 그 유형 1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우리 준영아. 유형 1번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왜 유형 1번에 이걸 넣어놨을까? 이건 가장 기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2차 부등식 가르치다 보면요. 애들이 따라하면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요. 외워서 풀어요. 어떻게 푼다고요? 외운다고. 크다 그러면 벌어진대. 왜? 몰라요. 작다 그러면 어텐데? 그 사이에 모인대. 외운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외우는 놈들이 많으니까 이 유형 1번에서 뭐라고 지금 써있죠?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뭐라는 거야? 외우시? 말라는 거야. 외우게 배우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수학을 하는데. 다 나중에 이제 수학을 못할 친구들이긴 하겠지만 외우지 말라는 거야, 1번부터.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되게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fx 곱하기 gx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잘 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 곱해서 양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곱해서 양수다. 어떤 의미냐? 우리 준영아, 유준영. 응?
곱해서 양수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응. 음수다. 뭐가 음수다는 겁니까? 곱해서 양수다. 뭔 의미예요? 어떻게 해야지 곱하면 양수가 나오죠? 두 개를 곱했잖아요. 곱해서 언제 양수가 나옵니까?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숫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지 양수가 나올까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어떻게 했다는 거 서로 같다 이거예요. 자, 얘를 구하는 건요, 두 개 나눠져요. 이게 기본인 거야, 수학에서. 자, 1번과 2번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뭐냐? 둘 다 양수인 경우. 자, 나눠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된다? 둘 다 음수인 경우. 지금 이렇게 푸는 거야.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fx가 양수가 될 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gx가 양수일 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 서로 연립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라. 둘 다 양수가 나와야지만 뭐가 나오니까?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fx 그래프 보이나요? fx 그래프는요, 내가 옆에 보여줄게요. fx 그래프는 이거예요. 언제 만나냐면 x축하고 a랑 0일 때 만나요. 이게 y는 fx라고 좀 준 거고요. 그래프를 풀라고. 그 다음에 gx를 봤더니요, gx를 위로 블록인데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y는 gx고 b하고 d에서 만나네요. 여기에 y는 gx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제 푸는 거야. 자, 실선을 그을게요. 자, 여기서 실선 그었어요. 자, fx가 0보다 클 때 검정색 그래프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냐? 해가 네. fx가 0보다 크다. 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에서 그래프 알파보다 a예요. 이거는 A보다 작고 a보다 작고 a보다 작아야지 양수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그래요. 자, 쓰면 돼요. a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 이게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부등식도 풀어야 되겠죠? gx가 0보다 클 때. 이건 예전에 어떻게 되냐? 언제가 gx가 0보다 크냐? 그래프 gx 여기 있잖아. 어떻게 넣으면 돼요? x값이. b보다 크고 d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d가 여기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해돼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공통된 범위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돼야. 공통된 범위 찾으면 둘 다 양수인가? 이런 데 찾으면은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면 그게 뭐다? 여기에요. 이게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 사이가 된다? 0부터 d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또 찾아야 되겠죠. 똑같이 해요.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나중에 잘하게 되면 순식간에 찾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 자, 이때 음수일 때 fx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죠. a부터 0까지가 돼 있으니까 반대가 돼 있어 사실은. a부터 0까지가 해가 되겠고요. 자, 얘가 다시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죠.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 또 반대겠죠. 사실 이거보다 반대겠죠. b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가 이제 음수죠. 공통된 범위 찾으라면 어디 나온다?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 나눠서 푸는 건 그냥 다 똑같아요. 절대값도 나눠서 풀고 다 나눠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찾고 두 개 어떻게 한다? 합치는 거죠.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합치는. 나눠서 푸는 건 그냥 모든 구조가 다 똑같아요. 뭐 절대값에서도 똑같았는데 그래서 두 개 합쳐요. 그럼 해가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여기서 해가 a부터 x는 b까지 또는 0부터 x는 어디까지? d까지 두 개 합친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몇 번이 되는 거죠?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나요? 답이 5번이? 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했죠? 응용시켜놨죠? 어떻게 응용시켰죠? fx가 0보다 크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 거죠? fx랑 gx 곱한 게 0보다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응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야지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한 땀 한 땀,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나가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찾는 거를 원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925번도 봅시다. 이 그래프라는 건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만하고 좀 쉽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 부등식 푸는 걸 이해를 못하면 이번 단어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 봐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를 줬는데 위로 블록이야. 지금 어떤 문제냐면 925번을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다 풀어보세요. 제발 집에 와서 공부 좀 하세요. 뭐 여러분 뭐 천재 아니잖아요. 천재라고 생각하나요? 하세요. 마사랑 2가 되겠고요. 요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차 함수가 지나가는데 여기 3일 때 지나가고 마이너스 1 때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y는 mx 더하기 n이 되겠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2가 교점이 마이너스 2고 여기 교점이 몇이 된다? 3이 된다고 써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요게 뭔 소리냐?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잘 봐. 아까 전에는 잘 보세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나왔던 걸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했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근데 얘를 뭐로 풀었죠? 그래프로 풀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고 얘가 뭐냐면 y는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c가 y가 0보다 큰 범위의 x값을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y는 제로를 그렸더니 x축이죠. 이렇게 나온 거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어떤 x값에 대해서 위에 있냐? 이걸 찾는 거야. 근데 여기가 y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저희가 뭐가 아닐 수도 있다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y가 0이 아니라 이렇게 1차식이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1차식.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봐봐. 그래프 다시 그릴게. 이제 얘 x축이 아니야. 이런 2차 함수가 나왔고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그 다음에 y는 mxn 걸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래프가 예를 들어. 만나는 점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하고 여기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아까 전에 여기가 x축이었대 마이너스 제로였죠. 제로였었는데 이 대신에 뭐가 그냥 들어간 거야? 1차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크다 그 얘기는 뭔 소리냐? 더 아래에 있다 아니면 더 위에 있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거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하잖아? 그러면 1차 함수는 이 값이 나오는 거야. y 값이. 마이너스 1자 작은 거. 근데 얘는 어디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찍힌 거야. 마이너스 1자 작은 거. 그러면 당연했지만 얘가 얘보다 같은 값에 대해서 클까 작을까? 위에 있으니까. 크겠죠. 그러면 그런 좌표를 찾아라는 거야.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x값의 범위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 뭐가 되겠죠? 3보다 크거나. 그러면 더 위에 있잖아. 그런 거 대입하면 얘가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 반대가 됐어.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0이 아니어도 이쪽이 1차 함수 바뀌어도 어차피 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위에 있는 범위 찾으면 큰 거고 작은 거 찾으면 밑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식은 뭐냐? 딱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뺀 거예요. 뺀 거니까 좀 보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좀 전개해가지고 이거 뺀 건데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좀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 그 다음에 요 mx랑 n을 넘겨. 그럼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사실.
건데 이거를 놓으면은 이 px 더하기 n을 mx 더하기 n을 넘길 수 있겠죠. 이 상태인 거야 사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게 얘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식을 전개해가지고 이거 넘긴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야. 그래프로 봤을 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가 mx 더하기 n이 얘보다 어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야. 지금 mx 더하기 n이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가 더 위에 있냐? 바로 이 점들. 이 점들. 이게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해는 뭐가 되겠냐, 하유라? 이거 풀고 싶시다. 이거 해가 뭐가 될 것 같아? 3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지금 유형 1번에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뭘 원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풀어내는 거를 익혀라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부등식을 풀어라. 어떤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 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연습이 안 되면 어차피 심화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절대 풀 수가 없다. 외워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요게 바꿔놓으면 이런 거예요. 이거 넘겨놓으니까 잘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거죠. 대부분 뺀 거 줘요. 대부분 뭐 준다고요? 뺀 거 준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합시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내가 오늘 풀었던 것도. 그런 시간이 없으면 어차피 답이 없어요. 자, 일단은 fx가 0보다 큰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926번에서 fx가 0보다 큰 거는 우리 준영아 범위가 어떻게 되냐? fx가 0보다 크다. 그래프 보니까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3인가요? 3 아니냐? 3이지. 3보다 크다. 이게 얘예요. fx가 0보다 크다. 그래프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fx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0보다 커지려면은 요 범위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랑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네, 두 번째 fx보다 gx가 더 크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fx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gx가 어떻게 있냐면 gx가 위로 블록으로 있는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내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얘가 단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게 gx예요. 이게 fx예요.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냐? 지금 gx가 더 크다고 했잖아.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자, 파란색이 더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검정색이 위에 있어요. 맞죠?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검정색이 위에 있어. 그럼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돼. gx가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파란색이 위에 있죠? 맞아, 안 맞아? 마이부터 4까지는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여기에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gx가 더 크다고 했잖아. 지금 요 부분들, 여기가 더 위에 있죠. 이렇게 위에 있죠. 그래서 요거의 해는 뭐가 되냐? 마이부터 뭐가 된다? 마이부터 4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마이부터 4가 이때가 gx가 더 큰 범위야.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작으면 그 다음 fx가 큰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3부터 어디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공통된 범위 찾으라 보면. 그러니까 답은 3부터 x는 4까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란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 아래 이거예요. 크면 위, 작으면 아래에 있는 범위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헷갈리는 애를 봤는데 위아래를 헷갈리는 친구는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위아래를 헷갈리면 좀 슬퍼질 수 있는 것 같긴 하죠? 아닌가요? 위아래 헷갈리는 친구 봤어요? 오른쪽, 왼쪽은 은근히 애들 헷갈려요.
시켜보면 오른쪽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위아래를 물어봤을 때 잘 헷갈렸던 친구는 별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이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같아? 위아래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애들? 그치, 위아래는 웬만하면 알겠죠? 웬만하면 헷갈려하지 않는다, 위아래는.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적용이 됐죠? 그러면 이제 몇 번을 풀면 되냐? 이제 유형 2번부터 이제 문제가 갖기 확 쉬워져요. 자, 근데 유형 2번부터 풀 때 여러분한테 가장 얘기해 주는 거는 그래프를 항상 그리면서 푸세요, 처음에는. 뭐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자, 3x-2하고 x 플러스 4를 곱한 게 2x-5보다 작다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얘를 일단 풀 때 제일 쉬운 거 뭐냐면 요쪽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쪽을 뭐로 만든다고요? 0으로. 그래야지만 그래프로 풀기가 쉬워요. 일단 여기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3x제곱 12x-2x니까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이로 넘긴다 안 넘긴다? 좌변을 다 넘긴다 안 넘긴다? 다 넘깁니다. 넘겨야지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좌변을 다 이항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x제곱 2x 빼니까 플러스 8x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이차 함수가 0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어떤 x값을. 그러면 이게 보통 인수분해가 되도록 줘요.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를 안 되도록 주는 경우는요. 근이 없을 때 빼고는 없어요. 한 배씩 0보다 작을 때 빼고. 거의 다 근해 공식 쓰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보통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 좌변이 3x-1과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y만 붙이면 그래프가 되는데 x절편이 첫 번째 뭐가 나온다? 3분의 1 3분의 1 여기서 x절편도 뭐 나오죠? 우리 준영아? 마이너스 3 이거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야.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x축이 있을 때 이게 x축이라고 할게요. 0인 거 3분의 1과 마3에서 만나요. 여기다 마3 쓰고 3분의 1을 쓰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 그린 거예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최고차항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면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때 어떤 x값이 들어가야지 음수가 나오냐라고 했으니까 어디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3부터 어디까지죠? 3분의 1까지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처음엔 다 하세요.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배운 대로 꼭 하세요. 하나를 풀더라도 그래프로 처음엔 푸세요.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려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그려보십시오.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거 풀 때 안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혼나요. 이 그래프 그리면서 푸세요. 처음에는. 자, 두 번째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풀어보면 되는데 뭐 928번 같은 경우에는 슬프지만 근해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좀 이제 그지 같은 문제죠. 928번. 뭐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지만 해를 구할 때 그럼 봐봐. 이게 보통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해가 보통 어떤 게 해가 나오는 것 같아? 이런 해가 어디 사이에서 나올 것 같아? 대부분 다? 두근으로 나오지 않냐? 보통 두근 사이가 보통 해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나오죠? 두근이 사이가 해가 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가 되면 두근에서 어떻게 되죠? 벌어지게 되는 게 해가 나오죠. 아,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여기 해들을 보면은 어디 사이에 보통 많이 있어? 두 근 사이에 있던지 아니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게 보통 나오죠. 2차 분식을 풀게 되면. 맞아 안 맞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 전에 개념에서 할 때 이게 다 뭐였어? 이게 알파? 베타였잖아. 그럼 잘 봐봐. 928번에 보면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928번에 보면 그러니까 결론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뭘 써야 되죠? 뭘 써야 되죠, 원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이 문제는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 봐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뭐를 배웠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뭐를 배웠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두나 어떻게 난다?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뭐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봤을 때 6이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1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데 이게 지금 음수예요. 알파가 더 작아요. 문제를 보니까 알파 더 작아? 음수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근해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곱셈 공식 변형.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배의 a 알파 베타가 1이잖아. 그러니까 36 빼기 4니까 32가 나와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32가 나오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뿔마 루트 32 뿔마 4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곱셈공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곱셈공식 변형을 모르면 1단원의 그 공식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써보세요. 네가 잘 정리를 해놔.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된다겠죠? 알파가 작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가 되는 거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파가 더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뿔마 중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알파가 더 작기 때문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파 더 작아요. 알파에서 베타 빼면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식 변형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근해 공식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근해 공식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앞부분에서 조금 지금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다 같이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한 몸이에요. 내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다 한 개념으로 같이 쓰여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게 같이 쓰여지느냐?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같이 나와요, 계속. 자, 930번을 볼게요. 930번을 풀 때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나오죠. 밑에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보여요? 여기 문제를 좀 내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자, 밑에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절대값이 나오잖아. 자, 우리가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배웠냐면요, 2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잘 보세요. 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문제를 내가 앞다운해서 바로 수업을 했었는데, 뭐 여기 안 듣고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이쪽이 상수기 때문에 나눠서 풀진 않아요. 보통 얘가 상수가 아니면 얘를 양수, 음수로 나눠야 돼요. 절대값 탈출시킬 때. 근데 얘가 플러스 5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해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또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이 안에가 양수랑 음수로 나눠서 탈출시켜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곱시키는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제곱. 그러니까 절대값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뭐라고요? 제곱한다. 왜냐?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도 뭐로 바뀌죠? 양수로 바뀌죠. 왜냐면 마하면 제곱하면 9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곱을 시키면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양수니까. 제곱하면은요, 아래가 음수였다고 할때도 다 양수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양수만 되면 그냥 탈출하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을 벗어나게 돼요. 잘 보세요. 이게 1차 부동식인데 양변을 제곱해보면 이렇게 돼요. 탈출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 이름은 뭐냐, 운준영? 얘는 뭐야? 제곱했더니 얘는 누구야? 1차 부동식. 2차 부동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동식은요, 뭐를 통해서 풀 수 있냐면 제곱을 해서 2차 부동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푼 해나 이렇게 풀면 이제 플러스 2 하면은 이렇게 해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2 하면 얘도 보세요. 풀어볼게요. 넘어가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x-7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축과 언제 만난다? 마삼하고 7에서 만나요. 아래로 블록인데 마삼하고 7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때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밑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x값을 보면 뭐가 나온다? 마삼부터 x는 7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제곱을 시켰을 때 뭐로도 풀 수 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앞에서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이런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빠르게 풀 수 있다? 제곱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30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번이 되겠죠. 왜냐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x 나오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4x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차 부등식과 밑에 있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제곱했을 때 같은 걸 찾으시면 돼요. 제곱해서 같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마이너스 4x잖아. 이게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x-2 제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3번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2차 부등식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931번으로 넘어가면 다 이게 지금 기본기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문제인데, 자, 931번을 내가 풀라고 시키면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걸 그래프로 풀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는요,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fx가 마치보다 크다잖아. 마치라고 만나는 점이 없어요. 만약에 그래프로 풀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f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7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fx가 더 크다. 그래서 여기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하기 때문에 이 931번은 그래프 자체에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930번 어떻게 풀어야 되냐? 931번은 fx를 구하셔야 됩니다.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f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는 거를요, 중3 때 몇 가지를 배우냐면요, 크게 보자면 3가지 정도를 배워요. 뭐를 배운다고요? 3가지. 이거는 2차 함수 때부터 맨날 나왔어요. 첫 번째 뭐냐? 꼭지점을 주고 한 점을 주었을 때. 뭐라고요? 꼭지점을 줬을 때. 만약 꼭지점이 1,3이야. 그리고 한 점을 뭐 0, 예를 들어서 0,1을 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꼭지점을 가지고 2차 함수를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기본형이 꼭지점이 어디죠? 0,1
0이었죠. 근데 이 꼭점이 1,3이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됐다는 얘기야?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동했으니까 표준형에 대입하게 되면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1,3을 통해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0,1을 대입하게 되면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꼭지점의 좌표랑 한 점을 줬을 때. 두 번째로는 이 축의 방정식만 줘요. 꼭지점의 x좌표만 줘요. 축의 방정식을 주면 만약에 축의 방정식을 1로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꼭지점 x좌표만 준 거니까 이제서 두 개가 남기 때문에 점을 또 몇 개 줘야 된다? 2개 줘요. 점을 몇 개 줘야 된다고요? 2개 줘요. 이때는 점을 2개 줘요. 축의 방정식을 주면 이게 꼭지점 x좌표는 똑같거든요.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대칭일 때. 그래서 2점을 줘야 돼. 그래서 AQ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귀찮아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준 게 오늘 문제예요. 세 번째 준 건 뭐다?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줘요. 뭐를 준다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줘요. 그럼 이게 근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거꾸로 해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다? f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삼이 근이니까 원래는 뭐를 가져야 된다? x 플러스 3을 가져야 된다. 2가 근이니까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만 모르니까 a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줬을 때 2차 함수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배우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중3 1학기 때 2차 함수 파트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안 했거나 놀았으면 이제 건너뛰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함수 부분은요, 너무 중요해요. 완전 생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요, 2차 함수 영상을 내가 주는 걸 듣고 공부를 미친듯이 하셔야 돼요. 2차 함수를 모른다는 거는 고등학교 수학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 그러니까 지금 1학년 1학기 부분, 고1 1학년 1학기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구단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기본기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야.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 기본기가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또 중학교 때 기본기가 안 쌓였다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 찾고 이해하고 하나씩 모자랐던 부분들을 다 찾아서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영상도 주면서 영상 보면서 직접 다 해봐라. 한 땀 한 땀 해봐라. 근데 이제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시키면요 안 해요. 왜냐? 귀찮다고. 힘들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이게 날목이 없는 거야. 공부에는 세상에 날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놀았죠? 그럼 노는 대가를 지금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안 했던 거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심화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x축과 2교점을 준 다음에 또 한 점을 줘야 돼요. a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한 점을 뭐라고 줬냐면 y절편을 줬어요. 뭐라고 줬죠? 0, 몇을 줬죠? 3을 줬죠. 문제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0,3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0,3을 대입하게 되면 성립해야 돼요. 0,3을.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3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fx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a, 0 대입하면 3, 0 대입하면 -2. 약분되고 1이겠죠? 그럼 a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 맞겠죠? fx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fx를 구한 다음에 2차 분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fx를 구한 거를 마치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막힐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막히냐? 2차 분식 개념을 몰라서 막히는 거냐?
오늘 하율이가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표를 채울 수 있잖아? 그럼 오늘 배웠던 개념은 다 공부를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예요. 아까 그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하나님 안 풀리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 때문에 안 풀린다? 앞에서 해야 됐던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보면 여기서 그 수학이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 왜 어렵냐? 혼자 하면요 어느 부분을 다시 채워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듣는 거죠. 여기 다시 공부해. 여기 다시 공부해. 다 채워져 있으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봅시다. fx 쓸게요.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fx가 뭐다? 큰 범위 찾는 거죠? 마치보다 큰 범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위해서 우리 준영아 뭐 곱하면 되겠냐, 양면에다가. 뭐 곱하는 게 좋겠어? 계산을 위해서 이거.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곱할 때, 자, 항상 알아내려. 부동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항상 부등식에서는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하면 얘 날아가겠죠? 그럼 좌변에 얘만 남아요. 얘는 14로 바뀔 겁니다. 전개할게요. 바뀌어요. 마이너스 2 곱하면 14가 되겠죠, 이렇게. 항상 조심하세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가장 기본기예요. 되게 많이 틀어갖고 옵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강의하다 보면은. 시키다 보면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엄청 나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풀더라도. 넘겨요, 좌변으로. 그럼 이렇게 돼요. 민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보다 작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인데 그는 마이너스 5랑 4죠. 마이너스 5랑 4죠? 작다. 어디 부분? 마이너스 5부터 x는 4까지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fx를 구한 다음에 2차 함수를 구한 다음에 계산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풀라고 시켜보면요. 되게 재밌게도 fx를 구하지 않고 막 그래프를 풀려고 해요. 그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건데. 마이너스 7도 없는데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931번 풀어준 겁니다. 지금 다. fx를 구하해서 풀었어야 했는데 fx 안 구하고 막 풀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형 1번과 유형 2번 문제를요. 내가 진짜 많이 풀어줬어요. 앞부분이 다 어려워요. 2차 공식이. 오히려 뒤로 가면 쉬워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풀어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유형 3번까지 오늘의 이제 더 제일 짠나는 부분이 나왔죠? 유형 3번. 여기도 별표. 치시고요. 유형 1, 2, 3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슬프지만. 2차 공식에서. 오히려 유형 4번부터는 조금 쉬워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는데, 엄청 쉬워지지 않겠지만,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 셈을 풀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못 풀어요. 셈만 완벽하게 풀어도 여러분들 등급은요, 100% 1등급 근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셈 B만 정확히 풀어도. 셈에 있는 B 스텝의 문제만 완벽하게 풀잖아요? 완벽하게 풀잖아?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푼다는 얘기는 당연히 셈만 풀어서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몇 개의 문제집을 더 풀어봐야 되겠지만 셈 B 스텝을 완벽하게 풀면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이 한 10%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10% 근처까지 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까지도 제대로 셈 B 스텝을 제대로 못 풀어요. 시스템 얘기한 게 아니라 시스템은 거의 못 풉니다. 여기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선행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선행을 한 애들 내가 이렇게 잘 물어보면요, 제대로 한 친구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암기식으로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슬픈 이야기지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막 외워서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려운 심화 문제집을 가면요 다 못 풀어요. 그래서 나는 1등급에 맞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백양고등학교에서 피스테까지 열심히 푼 다음에요 어려운 문제들, 시스템 문제들을 도전하면서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피스텝도 못 푸는데 시스템 풀고 있어요. 시간 낭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피스텝을 제대로 못 푸는데 시스템 푼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듯 하고 있는 애들이 간간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932번을 볼게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됐는데 이제 절대값은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요 항상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2차 부등식을 그냥 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자, 이 문제를요 이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뭐를 많이 하냐면 제곱의 양변을 제곱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양변을 제곱하면 못 풀어요. 왜 이건 양변을 제곱하면 못 푸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쪽을 제곱하잖아요. 4차식이에요. 4차 부등식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을 함으로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만약 제곱했을 때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건 제곱하면 4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원준영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범위 나누는 거죠. 이 절대값 안에를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미친 듯이 쓰게 될 방법들이고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을 강의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문제를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지금 2차 부등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땀 한 땀 자기 손으로 다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풀어줬던 문제도. 당시만 혼자 풀다가 안 되면 뭐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가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 영상이 그대로 녹화된 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해야 돼.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개념이 완벽해지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면은 효과가 있는데 개념을 안 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려주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자, 봅시다. 얘를 나누는데 실수를 나누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나눠요, 보통. 그래서 얘는 1을 기점으로 나누면 되겠죠? 두 부분으로. 자,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죠? x가 뭐보다 작은 부분이죠? 1보다 작다. 자, 1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0 같은 거 들어가면 알겠지만 얘가 무슨 수가 된다? 이 절대값 안에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됩니다. 당연히지만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탈출시켜야 되죠? 부호를 반대로 탈출시켜야 되겠죠? 항상 똑같아요. 바뀐 적이 없어요.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부호를 반대로 시키라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못 풀어요. 자, 봐봐. A가 만약에 음수였어. A가 음수였다면, 자, 우리 하이를 봅시다. 자, 이 마이너스 A는 양수냐, 음수냐? A가 음수면. 양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나와야 돼. 이거예요. 양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양수일 때는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애들 보면 어떤 짓 많이 하냐면, 이게 여기 그냥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그냥 없애요, 지금.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돼. 안에게. 근데 안에가 음수잖아? 그럼 음수는 양수 바꿔야 되잖아.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씌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됐어. 절대값 만약에 마이너스 A인데, A가 지금 양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이 안에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부호를 반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A가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 간단해.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고,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이 되겠어? 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안에가 지금 음수란 얘기야. 0 같은 거 대입하면 나오거든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쳐서 나와. 그럼 마이너스 2x 네,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쳐서 나오니까. 전개한 거예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마이너스 쳐서 나올 거니까. 음수니까. 됐죠? 지금 얘 안에가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쳐서 나온 거 탈출시킨 거야. 그럼 이제 넘겨서 2차 분식을 풀어요. 이렇게 없어지겠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밑에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써요. 공통된 범위니까 1번하고 공통된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1번 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1번과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x 1보다 작다 그랬어요. 시작부터가 1보다 작은 거랑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 나왔죠? 이 해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통된 범위 찾아서 첫 번째 해를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는 거죠. 다 나눠 푸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원리가. 두 번째 영역은 뭐가 되냐?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영역이 되겠죠? 보통 클 때에다가 등호 씁니다. 등호는 클 때에다가 보통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얘가 그냥 탈출해요. 이렇게. 그러면 없어지겠고,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작다가 나와서 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프가 0하고 4가 되겠고요. 작다가 됐으니까 이 안에 쓰면 되겠죠. 요거에는 뭐가 나오냐면 0부터 x는 4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역 0부터 4까지를 찾아요. 0부터 4까지를 찾으시고요. 공통된 범위가 2번이랑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나누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찾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합쳐요. 여기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그럼 답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4까지가 되겠죠? 합치게 되면. 여기 이제 들어가요. 1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합치면 해가 뭐가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부터 x는 4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를 구한 거냐? 이 안의 값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참이 돼요. 이 부등식이.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부등식을 구한다는 거는 참이 되는 x값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나눠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알파는 뭐가 된다?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베타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2알파인데 베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베타가 4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4 더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나오는 답은 8이 답이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933번도 풀 수 있겠지만 934번을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934번.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은요, 다 알려줬어요. 다 똑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값을 탈출하는 원리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934번을 풀 수 있다면, 정말로 잘 이해한 거야.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정말로 잘 박혀져 있는 친구들이 풀 수가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절대값 안에를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 작을 때랑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은요. 절대값 절대값 안에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양수와 음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절대값 나오는 문제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이 문제를 결론 절대값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윤한테 좀 어렵나요? 네. 근데 하윤아 이게 뭐야?
나눴는데? 이게 뭐야? 저 모양이 뭐예요? 나눴잖아. 저게 모양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못 알았다. 저게 뭐야? 2차 그래요. 2차 분식이에요. 배운 거예요, 일단. 못 배운 적은 없어요. 아마 첫 번째 막혔던 친구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푼 사람 있어요? 나 이거 풀었다. 자, 잘 보세요. 절대값 안에가 누가 들어있냐? 지금 문제를 보시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면서 처음 보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런 사고력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자, 얘를 푸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상수잖아.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처럼 생각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겠고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우리가 절대값 A가 4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A는 4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로 풀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그러니까 A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다 풀어줄 테니까 이 문제를요 다방면으로 다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충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럼 수학을 못하게 돼요. 뭐 못하고 싶으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수학을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풀어보면서 저게 왜 풀리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수학을 잘하게 돼요. 내가 지금 수학을 잘하는 방법, 못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대부분 애들은요 알려줘도요 못하는 방법을 풀어요. 진짜예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가르쳤는데 내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는 길을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가냐라고 물어보면요 귀찮대요.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하던지요 귀찮대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영상도 다 올려주거든요. 안 봐요. 진짜예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알려줘도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걔도 못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또는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5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합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합친다고. 얘는 뭐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그 x제곱을 이만큼 페이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냐? 없어요. 여기서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 없어요. 당연했지만 x제곱은 0보다 커졌기 때문에 2를 더하면 다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x를 대입해서 0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치면. 자, 이게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랑 지금 엮어서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 두 가지 다 풀어줄게요. 그럼 요것만 풀면 돼요, 여기서.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무리수까지 한다고 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여기가 루트 6이 되는 거고 어떤 x를 대입해야지만 0보다 커지냐? 여기죠. 커지는 거. 이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9보다 x가 작고 반대로 썼네.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거나 또는 루트 6보다 x는 크다. 요게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저는요
여기가요, 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탕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나눠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근데 나눠서 푸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개념이. 자, 잘 보세요. 내가 얘를 나눌 건데, 양수랑 음수랑 나눌 건데,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영상에 다 있어요. 다 올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주니까, 보고 싶으면 보세요. 제발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세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잘할 방법이 있었으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천재라고 모시었겠죠. 1시간 수업을 들으면 보통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냐? 최소 1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혼자서 할 때. 근데 뭐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요즘 시험 때도 공부를 안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던데. 옛날에는 그래도 시험 때 애들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험 때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슬퍼하고 있었다. 왜냐? 우리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특성화가 아닌데. 자, 일단 x-1을 볼게요.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합차로.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양수가 될 때 x제곱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할 때 나오면, 언제 0보다 작냐? 어떤 x값이 들어갈 때 보다 작죠? 여기. 첫 번째 영역. 그러니까 요 영역이 1번인 거야. 요 영역이 뭐가 된다? 1번 영역이. x제곱 마이너스 2는 이게 들어갈 때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1번 영역일 때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부터 x가 루트 2가 됐을 때가 1번 영역이에요. 음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음수가 되면 얘가 어떻게 탈출하게 되죠? 다 알겠지만 어떻게 탈출하냐, 준영아? 음수 되면 어떻게 탈출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탈출해? 음수니까. 마이너스부터 탈출하면 돼요.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바뀐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부터 탈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 풀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넘기면 x제곱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2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가 안 나와요. 어떤 x를 넣어도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 이렇게 되겠죠? 큰 영역.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냥 탈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루트 6이 되겠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이게 두 번째 거 해요. 파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작고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다가 돼요. 두 번째 여기랑 공통된 범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해 안 나와요? 해 없어요? 해 없어요? 해 없고요. 여기만 해가 되니까 합치면 이게 해. 합치면 이게 해요. 나눠 풀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또는 루트 6보다 x는 크다가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풀었던 건 똑같죠? 그러니까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 나눠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유형 3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땀 한 땀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